안녕하세요. 네, 오늘 할 얘기는 현업의 개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현업의 개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얘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뭐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대강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SI 프로젝트를 주로 했었고, 개발 환경은 자바죠, 자바 웹을 했었고요. 그동안 뭐 EJB, 스트러치, 스프링, 전자 정보 프레임워크 개발 환경을 가지고 썼었고요. 이제 그 개발 환경에서 이제 기타 협업 도구라고 하면, 뭐 제가 제 경험을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들려주실 얘기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일을 하면서 이러이러하게 협업 도구들을 썼다. 그 도구에게는 이런 게 있다. 라고 혹시 얘기해 주실 거 있어요? 일단 지금 접속하신 분이 5명? 여기서 저도 포함되나 모르겠네. 저 빼면은 4명일 텐데. 저 포함하면 4명이고, 포함하지 않으면 5명.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컴퓨터 한 대를 한 1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일 서버라고 얘기를 해서, 윈도우 개발 환경으로 해서 하나를 주변에 놔둬요. 놔두고서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거죠. 주로 여기서 얘기하는 협업 도구에는, 그러니까, 업무를 지시하고 지시 받는 경우에는 엑셀을 썼어요. 엑셀에 문서 공유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서 업무 리스트업 쫙 해놓고, 업무 리스트업을 쫙 해놓고, 거기서 이제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뭐 이런 표시들을 했는 거죠.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을 해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소스 관리하는 거는, 소스 형상 관리는 지금 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CVS예요. CVS. SCV 아니고요. CVS라는 걸 썼어요. 그걸 쓰다가 나중에는 SVN을 썼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Git을 써요. Git을 쓰는데 글쎄 아직까지, 그리고 이게 유료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또 디멘전이라는 것도 있고 기타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유료 프로그램도 썼었어요. 제가 유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삼성 CVS가 거북이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SVN이 거북이 그려져 있어요. 뭐였지? 토돌리스 SVN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북이 그려 있는 게. 네. 안녕하세요, 천진우님. 네. 라이브 처음. 예. 저는 라이브가 2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Git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Git을 써본 적은 없어요. 실무하면서 다 SVN을 썼지 Git을 써본 적은 없어요. 네. 저는 아직도 재밌는 게 엑셀을 이용해서 업무 협의를 했다라는 거. 그 이후에는 뭐 레드마인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했던 거는 좀 규모가 작게 모여서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레드마인이나 또 뭐가 있지? 뭐 그런 걸 썼던 것 같아요. 레드마인이나 이런 것들이 뭐 칸반 뭐 이런 방법론하고 많이 비슷해요. 포스트잇 붙여놓고서 투두 하고서 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했고, 이거 완료됐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렇게 표시하는 거 뭐 그런 거 비슷한데, 그거는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있을 때, 솔루션 회사 있을 때 해봤고, 또 개발자 한 명이 좀 그런 거 좋아해서 공부하는 거, 막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보다 1살 많은데, 그분이 그런 걸 하자라고 해서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해야지 한두 사람이 하자고 해서는 이렇게 그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을 안 하죠. 그런 거 있고, 그리고 협업 툴 중에, 그리고 소스 배포하는 것도 협업 도구에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CI 서버라 그래가지고
Continuous Integration 해가지고 지속적인 소스 통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CD 해가지고 Continuous 맞죠? Continuous Deploy 해서 또 지속적인 배포 자동으로. 네, 이거까지도 협업도구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신기술은 과반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PM이 밀고 나가야 돼요. PM이 강력하게. 안 하면은 나가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갖고, 싫어? 싫으면 나가.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좀 밀어붙여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많이 나와요. 끝까지 안 쓰려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술 그냥 컴퓨터 로컬 내에서 그냥 가볍게 할 때는 기술 간간히 써요. 간간히. 거의 혼자 그냥 할 때는 기술 간간히 쓰는데, 깃 같은 경우 진짜 실무에서는 써본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현업에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원래 주제가 이거는 제가 그냥 정한 거고요. 실제 질문은 따로 있어요. 네, 한번 질문 한번 볼게요. 여기 좀 보이시나요? 좀 더 키울까요? 근데 글자가 저기 어디야, 이 채팅 글하고 좀 중복이 돼가지고. 네, 이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실제 현업에서 이 내용은 이메일에 저한테 보내온 건데 다 자르고 마지막에 있는 거 세 가지만 제가, 세 가지인지 네 가지인지 저것만 제가 그냥 잘라 놓은 거예요. 첫째, 실제 현업에서 개발을 하실 때 흔히 말하는 애자일 혹은 폭포수 개발 방법론에 입각하여 개발을 진행하시나요? 혹시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애자일 방식으로 진행하실 경우라고 해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첫째에서 애자일 방식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둘째는 이제 볼 필요도 없게 돼버리는 거죠. 자, 지금 접속하신 분이 총 8분인데 혹시 애자일 방법론으로 개발하시는 분 있으세요? 불과 작년만 해도 프리랜서나 계약직, 정규직, 개발자 구하는데 조건에 애자일 방법론을 아는 사람을 채용하는 이 조건을 제가 잡코리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손. 해보신 분 손. 손이라고 글만 써주세요. 일단 안 해보셨고요. 그럼 대답이 없으시네, 나머지는. 네. 그러면 폭포수라고 하고 하시죠, 다들? 폭포수는 어때요, 폭포수? 근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폭포수예요, 폭포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있죠. 처음부터 쭉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말고 중간에 끝나버리는 거죠. 다시 또 처음부터 뒤로 다시 백해서 올라가서 또 내려오고, 이런 식인 거죠. 네, 방법론 다 필요 없고 PM 역량이 중요한 듯. 그렇죠. PM 역량이 중요한데, 네, 안 해보셨어요, 김장훈님? 방법론이라는 게 실제 그 업무에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PM의 그 지시하에, 명령하에, 지시하에, 관리하에, 운영하에, 그 방법론이 다 녹아들어가 있어요, 다. 근데 대부분이 그냥 워터폴 방식이에요, 워터폴 방식. 자, 처음에 워터폴 방식 처음이 그거죠. 요구사항이 넘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하는 와중에, 그 중간 과정은 빼고, 분석을 하고, 분석한 걸 가지고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한 걸 가지고 개발을 하고, 개발한 걸 가지고 테스트하고, 테스트해서 완료가 되면 배포하고, 배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 거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뭐 가져오셨어요?
에자일은 문서 작업 및 설계에 집중하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프로그래밍에 집중하는 개발 방법론이다. 정해진 계획만 따르기보다 개발 주기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뜻한다. 근데 지금 글이 뭐 틀린 글은 아닌데 사실 많이 부족하죠. 여기 질문에도 나와 있지만 밑에 두 번째 거 보면은 하나의 스프린트에 대해서 뼈대를 잡고 스프린트를 반복시켜 구체화해 나가는지 혹은 스프린트별로 하나의 컴포넌트 단위로 진행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스프린트라고 하면 뭐 하나의 단위죠. 개발 단위로 나가는데 뭐 그 기간을 뭐 2주를 잡는다. 혹은 한 달을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놓고 하고 그 또 그 스프린트 내에서 또 각 파트별로 또 뭐 24시간 내에 뭐 끝내니 어째니 하면서 하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게 하는데 이게 에자일 같은 경우는 고객부터 개발자까지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바로 테스트하고 개발하고 의견 수렴하고 잘못되면 다시 하고 그게 끝나야 또 다음 걸 넘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 일정 내에 끝내기가 어떻게 보면 사실 어렵죠. 그리고 그 고객 같이 업무 협의를 한 사람도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근로 파견법에 또 한 사무실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네, 물론 회의실을 이용해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긴 있겠죠. 결국은 사무실 따로 있고 회의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개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셨다는 분은 없어요. 천진우 님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안 해보셨다고 답변을 아직 안 주셨네요. 네, 실제 저는 이거를 해봤다는 사람을 본 적은 없고요. 제가 추측을 하건데 제 추측이에요.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좀 부정적으로. 모집 요강에서 제가 에자일 방법론을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악용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딱 투입이 됐는데 고객이 다 정해놓지도 않고 즉석에서 업무를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서 고등학생이에요. 업무를 만들어 놓고 업무를 지금 막 만들 거를 일거리를 던져주는데 그 자리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바로 다시 테스트하고 이거 아니야 또 다시 그 자리에서 뭐 수정사항이라든가 추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바로 다시 던져주기 위해서. 왜냐면은 계속 바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기간이 더 늘려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괜히 에자일 방법론을 악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막 일을 던져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의심이 돼요. 제가 실제 에자일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데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SI 프로젝트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발한다는 걸 그렇죠. 막말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발한다는 거를 SI 프로젝트에서는 그걸 다 정의를 해놔요.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놓는다. 그런데 중간에 고객이 추가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면 중간에 꽂아 넣죠. 그러면서 그 SI 프로젝트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그 추가 요구사항 그 요구 일자를 또 기록을 해요. 이거는 중간에 추가된 거다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하는 거겠죠. 제 생각이에요. 그런 날짜가 계속 적혀 있어요. 보면은 프로젝트 한 장 진행이 됐는데 요구사항 한 날짜가 저 밑에 거 보면은 좀 뒤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추가된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잘 보이네요. 이제 저기에 다 넘어가가지고 폭포수 개발 방법론으로 제가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재량껏 쓰는 거죠. 이걸 가지고 유도리 있게. 그런데 에자일 방법론으로는 실제 실무에서 한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일단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10년 넘게 하면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에자일을 쓰는 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많지는 않겠구나. 일단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 질문글은
지금 학원 프로젝트 진행 중에 질문한 메일이에요. 이메일. 그러니까 뭐 취업반 뭐 과정이겠죠. 뭐 적어도 뭐 취업 전이니까 뭐 20살 이상 된 사람들일 거예요. 많게는 30대 초반도 있을 테고. 6명이라고까지 알려왔는데, 아무튼 그 분들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중에 누군가가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에자일, 폭포수 이거에 대한 방법론 공부를 했으니까 야, 우리 개발할 때 이걸 좀 써볼까?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야,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자, 이런 내용을 좀 서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해봤다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없으니까 일단은 에자일 방법론을 쓰는 데는 없다. 단정하기 좀 그렇지만, 네, 그래서 바로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개발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대략 쭉 한번 얘기는 한번 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할 때, 일을 할 때 어떤 문서 처음부터 할 때 어떤 문서 만드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아니면 내가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을 때 이러한 문서들을 나눠 주더라,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일을 했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있으시면 좀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없나요? 자, WBS, 그렇죠. WBS가 있죠. 실제 프로젝트가 투입이 되면 일단 영업에서 그 프로젝트를 수주를 한 거잖아요. 또 뭐 있죠? ERD, RESTful API, 스토리북. 스토리북은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스토리북? 스토리보드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에이전시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 것 같은데, 에이전시 이런 데서 친구가 그쪽에서 에이전시는 아니고 교육 쪽인데 스토리보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면 정의서를 쭉 해놓고 작업을 해놓고 그걸 스토리보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얘기, 스토리북이 그건가요? 장한성님? 네, 일단 계속해서 프로젝트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그 프로젝트를 맞을 거예요. 추진 계획 문서를 만들죠. 이쁘게 해서 이 프로젝트는 이러하다라고 하고서 이쁜 PPT 문서로 짜자작 해놓고서, 그리고 언제 프로젝트의 개발자들이 어떻게 투입이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는 개발을 해서 최종 완료는 이렇게 하고 우리의 개발 목표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킥오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 게 ODM, ORM이든 EMR 하면 장땡이죠. 네, 이거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겠죠. 개발자 입장에서. 근데 ODM은 제가 또 처음 들어보네요. ORM은 알겠는데.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WBS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WBS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그 프로젝트에서 주 사용자가 될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이제는 수집이 돼요.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듭니다.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들어서 대중 소분류를 나누고 언제 이거는 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또 담당자가 어느 부서에 누구고 뭐 주간 부서 이거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버전 관리도 하죠. 처음에 1은 안 해요. 뭐 0.01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네, 안대현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버전이 이제는 뭐 예를 들어 0.1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초안이 나와요. 초안이 나오고 나면 그 요구사항을 쭉 기록을 해 놓거든요. 그런데 기록을 하고 나서도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내역을 가지고 개발자가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요구사항 잠깐 요구사항이 목록이 넘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1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이제 개발자까지 쭉 넘어가는데 중간에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내용을 이해를 한 정도를 적어 놓고 다시 이렇게 됩니다 라고 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다시 그 내용을 요구사항 명세서를 다시 보내줘요. 보내주면은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는 약간의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뭔가 이거는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러면서 막 적어 놓으면 인터뷰 정의서라고 해서 이거는 이렇습니다 하고서 이 담당자는 누구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지정을 해요. 그런데 그 개발자 입장에서 설계하는 사람이나 개발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누군지. 이렇게 해주면은 실제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현업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자가. 그래서 이 업무는 누구라고 딱 적어줘요. 그러면은 제 말 이해가 되나요? 너무 막 얘기를 산만하게 하고 있는데 업무 요건별로 이거는 담당자 누구입니다 딱 적어 놔가지고 그 담당자별로 해서 인터뷰 정의서를 만들고 인터뷰 정의서에 언제 인터뷰를 할 건지 인터뷰 계획 일자를 또 적어요. 어렵나요, 제 말이 혹시?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순위별로 해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순위부터 제일 먼저 인터뷰를 진행을 하죠. 왜냐면은 제일 먼저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쭉 되면은 이제 인터뷰 정의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요구사항 명세서가 아까 0.1이라 그랬잖아요. 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점점 명확화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 지금 한 말은 이제 지난 시간 한 거랑 이제 계속 중복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요구사항 그러니까 인터뷰 정의서에는 요구사항 정의서에 있는 번호가 적혀 있죠. 이거 추적을 계속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인터뷰 정의서 보고서 다시 인터뷰 정의서 번호를 또 요구사항 정의서에 넣어서 그걸 요구사항을 완성을 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화면 정의서를 만들고 그리고 뭐 이제 단위 테스트 이제 개발자가 개발하면서 그 설계 문서 보면서 같이 개발자나 설계자가 이제 단위 테스트 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걸 다 하게 되면 이제는 통합 시나리오 테스트 케이스 문서를 작성을 해서 나중에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이게 다 끝나게 되면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행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죠. 이행 시나리오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몇 시부터 몇 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밤 9시부터는 자 모든 소스 코딩을 프리징 합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개발을 하면 안 돼요. 프리징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차세대다 라고 하면 유지보수 하던 사람들도 다 멈춰야 돼요. 더 이상 소스를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소스를 이제 컴퓨터를 뭐 와스 세팅하고 뭐 세팅하고 DB 세팅하고 이거 언제까지 뭐 밤 12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1시부터는 소스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새벽 3시부터는 테스트를 각 루틴별로 테스트를 쭉 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부터는 시범 운영을 합니다. 이때 이상이 없으면은 뭐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이제는 9시부터 정상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개발자들은 대기해 주세요 하고서 밤새는 거예요. 그냥 밤새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뭐 일부 교대로 이제는 혹시나 하는 문제에 대응을 하는 거죠. 요구사항 정의서가 개발 중에도 계속 변경이 되나요?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요구사항 정의서가 개발 중에도 계속해서 변경이 돼요. 이게 정말 문제인데 일본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정말 요구사항을 처음에 제가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요구사항을 다 수집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갑이죠. 업무 담당자들이 정말 신경 써서 그 요구 사항들을 다 제시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이 요구 사항을 제시를 할 때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중간에 컨설팅을 또 받아요. 컨설턴트가 그 요구 사항을 받아서 이제는 대신 이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컨설턴트가 한 거 문서를 또 받아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막 이거는 상상에 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받아서 이제는 개발자 PM 설계자가 보고서 다시 재설계를 하는 거죠. 그거에 맞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이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추가 요구사항이 나오잖아요. 앞에서 똑바로 못했다 이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간을 늘리고, 그러니까 완료 오픈 일자가 예를 들어서 10월 10일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일정이 한 보름짜리다 하면은 10일에서 15일 더하면 25일 이때 오픈을 미뤄진대요. 그리고 그만큼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 지불 다 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함부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고, 그리고 무료로 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픈하고 나서도 안정화 될 때까지 서비스 해달라 이런 요구도 하죠. 네. 여기서는 그런 거 절대 없대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해본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그 워터폴 그 패러다임 폭포수 개발 방법론에도 중간에 그게 없어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쭉 내려가게 되면 중간에 새로운 게 들어오면 이거 뭐 중단하고 이거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뭐야? 나 방법론이 그 다음에 뭐죠? 프로토타입이 나오는 거죠.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워터폴, 그러니까 폭포수 개발 방법론은 고객이 고객이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요구된 게 확인하려고 하면 프로젝트가 끝날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폭포수 개발 방법론은 고객이 요구한 다음에 이 내용을 잘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끝나야지 알 수 있어요. 중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바뀌었을 때 얘기를 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게 프로토타입, 뭐 원형 방법론, 프로토타입 방법론이 나온 거죠. 그때 그거는 이제는 본 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제 시제품을 먼저 만드는 거죠. 시제품이. 그렇죠? 그래서 시제품을 먼저 툭탁툭탁 해서 대강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그냥 껍데기가 만들어 놓은 껍데기. 근데 이제는 이게 오해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 좋은 점은 이걸 만들면서 이거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또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리 그 큰 오류 사항이나 이런 것들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본 제품이 바로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냥 알맹이 없잖아요. 막상 만들다 보면은 이거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장점은 이제 중간에 자기가 요구한 요구 사항이 잘 그게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빨리빨리. 앞에서 얘기했던 워터폴 방식의 단점을 보완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오해 소지가 있다라는 거. 시제품이 본 제품으로.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다음에 뭐죠? 그 스파이럴인가요? 스파이럴에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그 방법이 어떻게 되더라? 스파이럴 방법론이 하나 또 있어요. 스파이럴 방법론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평가를 받고 하나씩 하는 거죠. 스파이럴은 하나 끝나면 또 다음 거, 또 끝나면 또 다음 거, 하나씩 계속 빙빙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에자일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다 같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다 같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쳐서 다 쓰러질 것 같은데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될지는. 형님 웹 기획자 전망 좋을까요? 웹 기획자 제가 웹 기획자라고 하면 아마 에이전시에서 이렇게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제 SI에서는 웹 기획자라고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SI 중에 ERP 쪽이거든요.
내부 업무, 내부 시스템 업무 개발하는 쪽이라 대국민이 아니라 업무 담당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밖에 안 해봐가지고 거기서 웹 기획자라는 말이 없는데 저게 아마 PM 아닌가요? PM?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하는 거? 보통 자 웹 기획자를 이제 PM이라고 자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PM이 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처음부터 PM이 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설계하다가 PM이 되는 거죠. 설계하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고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긴 있고요. 아 맞아요. 네. 개발자를 하다가 설계를 하다가 그러니까 한 분야만 파야 돼요. 개발자를 하다가 설계자를 하다가 그 다음에 PM이 되는 거죠. 물론 나이도 있어야 돼요. 나이가 안 되면 PM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망이 당연히 좋죠. 개발자보다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대우를 받고 대신 술을 잘 마셔야 돼요. 술을 잘 마셔야 됩니다. 접대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추가 요구사항 아까 계속 얘기했던 추가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게 막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거절을 못 하거든요. 왜? 다음 프로젝트도 또 따야 되니까 잘 보여야지 또 일을 주지. 안 그러면 일 안 주잖아요. 아무튼 뭐 입찰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현장 가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한다는데 위인테는 안 깔리나요? 이거 얘기하고 바로 얘기를 할게요. PM이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나이가 많아야 돼요. 왜냐면 설계자들보다 어리고 하면은 막 얘기를 하는데 설계자가 싫어!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PM은 좀 연륜도 좀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PM을 해야 되겠죠. PM은 법인카드가 나오죠. 일단 무조건 나오죠. 그 밑에 이제 PL급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 PM은 무조건 법인카드가 나오죠. 그게 좋은 거죠. 자기가 뭐 이랬든 저랬든 프로젝트를 위해서 쓰든 나 이거 다 프로젝트를 위해서 쓴 거야 이러면 끝이잖아요. 뭐 아무튼 법인카드가 나온다라는 거. 아무튼 기획자는 그러니까 PM이죠. PM은 좋죠. 나이 먹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신 밤은 정말 많이 세우고 많이 새고 접대도 해야 되니까 항상 스마일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사람이 싸우면은 그 프로젝트 어떻게 되겠어요? 좀 영업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 수주를 할 때 가서 좀 제안 발표도 하고 뭐 그런 좀 것도 영업적인 것도 좀 하게 돼요. PM이 추가 요구사항 너무 들어주면 밑에 직원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제가 PM 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 LG전자에서 프로젝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철수를 해야 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요구사항을 막 주는 거야. 더군다나 철수하는 전날까지 그 당일날까지도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못하겠다고. 지금 개발자들 힘든데 지금 일정 이거 빡빡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틀 만에 개발해야 될 게 있으면 이걸 하루로 다 압축을 해가지고 일정을 맞췄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평일도 맨날 야근하고 밤도 새고 주말도 출근해가면서 일정을 맞춰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철수한 날까지 하라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싸웠어요. 이 말이 되냐고. 지금 오늘 철수하는데 오늘 일 주면 어떡하냐고. 지금 포맷해야 될 시간인데 포맷할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오후 3시인데 몇 시에 우리 퇴근하라 그러냐고. 그날 9시에 퇴근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싸웠어요. 제가 싸우는 이유는 컨설턴트가 있었거든요. 제가 있던 회사에 컨설턴트 믿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말리는 거죠. 말리고서 이제 철수하게 이제 딱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 프로젝트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잘 끝내고 추가 요구사항은 SM이 하는 걸로 얘기가 잘 마무리돼가지고 개발자들은 어쨌거나 당일날 철수를 다 완료를 하게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받을 거 많이 받긴 받았어요. 받긴 받았지만 근데 너무 적당히 주는 건 받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싸웠어요 다. 그리고 주는 대로 저는 본사에 다 보고를 했어요. 이거 계속 준다. 나 못 받겠다. 좀 영업에서 와서 좀 잘라줘라 얘기를 했는데 영업이 다 받으라고. 좀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다 받으라고 해서 본사에서 받으라는데 어떻게 받았죠. 뭐. 그런 적이 있었고요. 지금
현장 가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한다는데 윈테는 깔리나요? 지금 제가 있는 데는 깔려요. 참고로 제가 그때 있었던 그 LG에서 PM 할 때였는데, 윈도우 7 전이 뭐였죠? 윈도우 7 전에가? 윈도우 98? 윈도우 7 전이 뭐였지? 윈도우 7 전이 우리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비스타였나요? 윈도우 7 다음이 그건 뭐지? 윈도우 7? 비스타? 비스타 그러면 전이 뭐죠? 비스타 전이? 윈도우 비스타. 비스타 전이 뭐죠? XP. 맞아, XP. 윈도우, 그러니까 보안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윈도우, 그때 최신 OS가 윈도우 7이었어요. 윈도우 7인데, LG 프로젝트 딱 들어왔는데, 보안 프로그램이 안 깔린다고 해가지고, 윈도우 XP로 다 바꾸래요. 그래서, 노트북, 여기 프로젝트 온다고 노트북 새로 사갖고 왔는데, 이거 XP 깔 수가 없잖아요. XP는 거기서 제공을 해줘요. LG 가면 LG에서 제공해줘요. LG 라이센스 있는 걸로. 그래서 LG에서 있는 거 XP를 깔고, 우리 또 모델명 보면서, 부속 모델명 보면서 다 돌아다니면서 드라이버 다 다운받아 설치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LG 직원들 보니까 LG 직원들은 그때 XP가 더 이상 안 나오게 돼 있는데, LG 직원들은 XP가 나와서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LG 노트북으로. 근데 우리는 일반 LG 직원이 아니니까 우리는 용산 가서 사면은 그때는 XP OS가 없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일하는 데서는 지금 10까지 다 돼요. 자, 그리고 SI는 힘들구나. 요즘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빅데이터, 제가 일단은 일반 개발자라 이쪽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빅데이터가 지금 현재는 대우가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막 도입해 있는 이 도입기에는 많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 이거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책자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책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AI가 나오면서 이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잃게 된다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없어지고 운송업, 기타 제조업 이런 거 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의사, 변호사, 빅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사물인터넷은 지금 당장도 굉장히 좋아요. 사물인터넷.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사물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우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재작년에 사물인터넷 한다고 막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막 정보를 막 찾아보면서 저도 아두이노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두이노 관련 카페에 아이들 가구 교육용품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 카페에다가 이거 사물인터넷 하는 사람을 찾더라고요. 뭐냐면은 보니까 그 회사 홈페이지 가서 사진 같은 거 보니까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무로 아이들이 만져야 되니까 그냥 좋은 나무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아마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을 사물 인터넷으로 제어하고 하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통정보 이런 거를. 그래서 그쪽 사람을 뽑는 거를 봤는데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회사도 참 깔끔하고 좋고, 그래서 전망은 지금 현재는 좋은데 앞으로도 좋겠죠. 근데 대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대우는 어떨지 잘 모르겠고요. 여기 또 장한성님께서 빅데이터는 통계 분야가 발전할 것이고 IoT는 인베디드에서 발전한 거예요. 네, 이렇게 있고, 학원 막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빅데이터는 거품 아닙니까? 이러네요. 학원 다니면서 배울까요? 뭘요? 위에 얘기하셨나요?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하시려면 통계도 배우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 LG 프로젝트 들어갈 때 LG 노트북 안 사갖고 들어왔어요. 비싼 거 어떻게 사고? 저 MSI 노트북 갖고 들어왔어요.
취업하는데 자격증보다 포트폴리오가 중요한가요? 일단 자격증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격증이 있어야 등급이 일단 빨리 올라가잖아요. 자격증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학력보다도 아마 자격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SI 프로젝트 하는 그런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에서는 자격증이 제일이지 않을까. 왜냐면 자격증 딱 취득하는 조건에는 학력이나 경력이 포함됐거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지난번에 또 얘기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입사원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할 필요는 없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를 하면 좋긴 좋겠죠. 그렇지만 개발자가 그런 인프라 쪽에는 큰 신경을 쓸 필요 없고, 당장 그냥 굳이 포트폴리오를 웹에다 넣을 거면 그냥 웹 호스팅에다가 가볍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서버 세팅 끝난 데다가. 네, 김은수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또 장한성님 포트폴리오 자격증, 포트폴리오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약간 거의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없어도 취업이 가능한데, 자격증은 일단 급여하고 연관이 되니까. 네, 포트폴리오는 생각보다 기업에서 요구를 안 하던데요. 네, 최JH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도 포트폴리오 없이 취업했어요. 경력자라 그런지. 네. 빅데이터 쪽으로 가려면 신입 기준 가방끈이 엄청 길어야 할걸요. 빅데이터 쪽은 거의 대학원 나오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까 웹마스터 시절, 이거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웹 개발자 대우가 별로였는데 지금 꽤 좋죠. 웹 개발자와 웹마스터는 달라요. 웹마스터는 아마 리눅스도 만지고 이것저것 다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만능 엔터테이너로 이것저것 조금씩, 잘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그래서 대우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리고 좋은 거 찾고 싶으면 대기업을 가세요. 그렇죠. 대기업 가면은 돈도 많이 벌고 위에서 떵떵거리면서 막 지시도 하고. 네. 몇 시까지 방송을 해요?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50분 돼가네요. 좋은 곳 가서 마음에 들지요. 빵형 신입 개발자인데 비전공자입니다. 방통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통대 괜찮아요. 졸업하기 어렵대요. 일단 4년제를 어차피 대기업 갈 거 아니면 학력을 학사를 취득하려고 하는 거면 방통대나 학점은행제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대기업 4년제 갈 거면은, 대기업 갈 거면 4년제 대학을 다녀야 되는 거고. IT 취업 어렵죠? IT만 어렵나요? 다 어렵죠. 자격증 정보 처리 기사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정보 처리 기사가 최고죠. 더 이상은 기숙사가 돼버리잖아요. 네. 경력자이면 포트폴리오보다 자격증이 더 나은 듯. 코사가 뭔가요? 코사는 개발자, 프로그래머들 경력, IT 프로그래머를 떠나서 IT 관련자들의 경력을 관리를 해주는 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이거는 건설회사에서 이런 제도가 먼저 시행이 됐어요. 건설회사에서도 저 경력을 인정해주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제도가 그대로 넘어왔어요. 네. 기출문제만 파면 되지 않나요? 자격증, 정보처리 기사요? 그럴 것 같아요. CCNA도 기출문제만 보고 합격한다던데, CCNA는 개발자 하면은 딸 필요 없어요. 굳이 비싼 돈 내고 그 교육 받아가면서 그 케이블 종류까지 다 알아가면서 할 필요 없어요. 라우팅도 하고 스위치 허브 이거에 대해서 또 도메인 분할하고, 도메인이라 그러나? 몇 홉 가서 이게 소멸되고 이런 것들 알 필요 없어요. 저는 공부를 했지만 CCNA는 개발자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대 일단 제가 일하는 데에서 저거 아주레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아무튼 이거는 MS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존이나 여기랑 볼 때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는 제가 감히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는 데는 다 자체적으로 다 서버를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거는 해본 적이 저는 일단 없고요. H사 전산실 출신의 SI 개발자분이 1년 순이익이 1억 5천이던데 글자가 팍팍 올라가네. 이런 분들이 SI 업계에서 극소수에 포함되시는 분인가요? SI 개발자 1년에 순이익이 1억 5천이요? 전산실 출신이라고 해서 이분은 아마 그 H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H사의 영업
영업까지 하시는 분일 거예요. 영업. 그 프로젝트 수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뭐 이런 게 좀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금액이 가능하지. 그래서 개발자로서는 저렇게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인기 있는 그 게임 프로그래머, 인기 게임 프로그래머면 모를까. 네, 취업할 때 자기 열정이 있으면 문제 없죠. 최근에 그 정광희 부상님이 취업을 했잖아요. 신입인데 경력직으로. 경력직 요구하는데 신입인데 들어갔어요. 대우도 잘 받고. 네트워크 대 웹개발 어느 쪽이 더 복잡한가요? 둘 다 복잡하죠. 네트워크 그 선들 다 이거 선 정리 정말 잘해야 되고요. 그 도메인 그 IP 분할 이것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거 라우팅 해가지고 뭐 이게 뭐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디 넘어가고 이런 것도 따져야 돼요. CCNA 이런 거 하면. 네트워크 개발자 레벨에서는 그 정도는 필요는 없는데 웹 개발도 쉽지는 않죠. 많은 프레임워크를 알아야 되고 많은 개발도 해봐야 되고요. 계속 없어지잖아요. 저 벌써 비주얼 베이직으로 전 취업을 했는데 비주얼 베이직 없어졌잖아요. 네. 아직도 있긴 있죠. 근데 일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선 C 언어는 기본이겠죠. 저는 중학교 때 C 언어를 독학을 했었는데 C 언어로 사실 일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기본일까요? C 언어를 알아야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지금 다 까먹었어요. C 언어 기억도 안 나요. 웹앱 기반으로 서비스라면 네트워크와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C 언어 하드웨어 메모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 그렇죠. C 언어는 하드웨어 메모리 직접 자기가 다 알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메모리가 작으면 자기가 메모리 막 지워가면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바를 하게 되면 가비지 컬렉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제일 난이도가 중간이고 좀 쉬운 직업이 있나요? IT에서요? 신입사원이죠. 그냥 신입사원이죠. 난이도 중간? 난이도가 쉽죠. 문서 작업할 거니까. 기껏해야 HTML. 그렇죠? 네. 쉬운 일은 경쟁률이 셉니다. 쉬운 일이 경쟁률이 세다고요? 그렇지만 그만큼 급여가 싸겠죠. 그죠? 그리고 쉬운 거 찾으시면 성장 가능성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SI 프로젝트 다니면서 야근도 하고 철야도 해가면서 많이 굴러먹어라 하는 게 그쪽 분야를 빨리빨리 자기가 할 일보다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경험을 빨리빨리 흡수하라 이거죠. 저는 그 야근 그게 좋은 거는 아닌데 그냥 더 많이 빨리 짧은 시간에 많이 배우라는 뜻을 해서 저는 많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누구든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일을 오래 할 수 있겠죠.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신입사원은 인사만 잘해도 됩니다. 그 말이겠죠. 제가 이거 신입사원의 자세란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제가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근태 좋아야 됩니다. 근태. 볼 게 없어요. 개발 기대하지도 않아요. 근태를 봅니다. 첫 번째가 근태. 네. 제가 벌써 채팅글을 다 따라왔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개발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활용하는 협업 툴이 있으시다면 어떤 종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러한 협업 툴에서 느끼는 장점과 단점 혹은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얘기하기 참 힘든 문제죠. 일단 협업 툴 뭘 많이 쓸까요? 협업 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일 서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엑셀 넣어 놓고 공용 문서로 바꿔버리면 한 번에 여러 사람이 그 엑셀 파일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엑셀 파일에 업무를 처리하는 걸 기록을 다 하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는 구글에서 하는 스프레드시트죠. 구글에서 하는 거. 구글에 다 브라우저로 이제는 엑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또 관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Git, SVN 그렇죠. 이제 형상 관리는 이런 걸로 쓰고 이제는 업무 관리하는 거는
뭐 아까 제가 레드마인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레드마인 비슷한 것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지라라는 것도 있고요. 지라, 레드마인, 지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채팅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채팅 관련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있고 그런 것들의 뭐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거는 여러 가지 다 써봐야겠죠. 자, 그리고 좋은 곳을 찾고 싶으면 스타트업 쪽에서 알아보는 것이 압축적으로 기술을 익힐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듯. 아마 스타트업은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다 그 최신 스타일로, 최신 트렌드로 아마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이게 아마 압축적으로 기술을 익힐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SI 경력 단절 어떤가요? 어떤 경력 단절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고이자 최악의 협업 툴은 역시 인간이죠. 맞아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대하기가 힘들면, 맞아요. 그, 뭐지? 에자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 대인관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막 에자일 얘기하다 보면. 대인관계. 그래서 에자일 코치 얘기도 하고 꼭 에자일 코치가 따로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중간에 막 조율하고 여기에는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코치해 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에 자격증을 따야겠네요. 그건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자격증 나라잖아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나라잖아요. 라이센스 이거 없으면 대우를 안 해. 아니 지금은 이제 그 얘기 이제 사라졌는데 예전에 그렇잖아요. 산업기사 따면은 1년을 일하게 되면은 0.5만 인정을 해줘요. 산업기사 있는 사람들은 0.5. 1년 일하면 경력이 1년, 누가 봐도 경력이 1년이잖아요. 근데 6개월밖에 인정 안 해줘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가수는 데뷔하고 나서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앨범 한 장 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경력 얼마예요? 가수는 10년 동안 노래 부른 가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밤무대 뛰고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어디 행사 가고. 그런데 중간에 노래 하루라도 안 부르면 IT 시장에서 따지면 그거 다 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발자들은 그렇게 해서 경력을 따지고 있었죠, 그동안. 지금 이제는 그거를 코사에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안 하지, 그 제도를 없애버려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따지지 않는데 참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격증을 따고 아직도 그렇게 따지는 데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없겠죠, 사실. 자, SI를 하면 갑을병정 이렇게 되는데 사람마다 쓰는 언어가 달라서 추후에 을이 이를 취합할 때 언어가 다르면 어떻게 취합하나요? 애초에 자바로 구현해 달라는 식으로 오더가 내려오나요? 처음부터 제안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제안을 해요. 처음부터.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걸로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입찰할 때 조건을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입찰한 사람이, 입찰하는 회사가 어떤 걸 하겠다라고 정해놓죠. 그리고 언어가 여러 개가 되면은 그거를 그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거 갖다 어디로 맞춰라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랑 안 친하시면 자바스크립트 먼저 해보셔요. 이 말은 아마 자바스크립트가 아마 제일 접근하기 쉬워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 할 때 자바로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로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구분 안 하죠, 사실.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해라 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로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컴파일 시간이 일단은 덜 드니까 좀 낫죠. 책 하나 사서 보시면 예제 실습만 꾸준히 잘하셔도 기본은 갖춰요. 지금 협업툴 얘기하고 있는데 협업툴 협업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협업툴 얘기는 여기까지인가요? 그러니까 협업툴이라고 해봐야 따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실제 그러니까 업무를 얼마나 진행했냐라고 하는 관리하는 뭐 레드마인이나 지라 저기 소스가 그 관리하던 게 디멘전이었나? 업무 관리하던 건가? 디멘전 SDS에서 쓰는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현재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제가 초반에 엑셀로 관리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관리를 업무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칸반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포스트잇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작은 솔루션 개발하는 이런 데서나 가능하지, SI에서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JS C# 중에서 골라서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폐쇄망에서 개발하는 경우가 있나요? 폐쇄망에 대해서 개발하는 경우를 제가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신평원, 지금 나주인가 어디로 내려갔죠? 이천인가? 나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나주로 내려가기 전에, 나주가 결정되기 전에 저는 신평원을 나무터미널에서 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는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되는데 그 사무실 안에 PC방이 있어요. PC방 가서 해야 돼요, 인터넷 하려면. 내부망에서 써요. 그리고 메이브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브 같은 경우는 외부망이잖아요. 외부망이 있는데 그 외부망을 내부망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넥서스라고 그러는데, 넥서스를 안에다가 구축을 해놓고 그 넥서스에서 메이븐을 모든 짜르 파일들을 넣어놓고 거기서 땡겨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합니다. 내부망에서만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내부망에서 그냥 업무 이런 사이트는 이런 거 다 되고, 외부로 나가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뭐 이런 사이트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이트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공공기관. 그리고 제가 신한은행 프로젝트 할 때였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카피 붙여넣기, 파일 다운 이런 것들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뭘 하나 기억이 안 나네, 뭘 하나 거쳐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하기 싫을 정도로, 그래서 짜증나서 안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은 있어요. 가상 브라우저를 썼던 것 같아요. 가상 브라우저. 실제 바로 브라우저 띄우는 게 아니라 가상 어플리케이션 띄우면 그게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뭐 카피도 안 되고 복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은행 정보 때문에 아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전 테스트 데이터밖에 없었는데 나 유출할 건덕지도 없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깐깐하게. 은행이라서. 그래서 폐쇄망에서 개발한 경우는 은행, 공공기관 이렇게 했었네요. 6개월 국비 지원 학원을 나와도, 그럼 이거 끝난 건가요, 이제 이거? 협업 툴에 대해서는? 네, 협업 툴은 그러니까는 크게 업무 관리하는 거하고 소스 관리하는 정도, 요 정도 한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나머지는 다 전화상으로 만나서 회의하고 필기하고 이러겠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하네요. 네, 그리고 6개월 국비주 학원 나와도 초급으로 해서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한가요? 학원 나와서 어쨌거나 취업을 하면 초급이에요. 초급 밑에는 없어요. 기능사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취업하면 초급이에요. 당연히 초급으로 취업 가능하죠. 그리고 프로젝트가 또 초급이죠, 당연히. 학원 나와서 중급 될 수는 없어요.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죠. 없으면 안 되죠. 업체마다 다르지만요. 농담? 이게 뭐죠? 저는 국비 3개월 차인데 프로젝트 참여했습니다.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초급으로 취업 참여를 했겠죠. 대체로 국비학원을 다니고 나서 회사에 들어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프리랜서가 되는 경우가 많나요? 저 이거 영상 찍지 않았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프리랜서를 하지 말라고. 학원 나와서 정규직으로 가서 경험을 쌓고 나서 프리랜서를 하세요. 프리랜서는 끌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예요, 혼자. 거기서 요 앞번에도 이거 누가 질문하셨었는데 누가 거기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학원 관계자가 소개해 준 거예요. 그 프리랜서로 어디 가라. 3개월 뒤에는 계약직으로 프리랜서도 계약직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거기 가지 마라. 혼자 다 해야 된다. 혼자. 예, 그렇죠. 처음부터 프리랜서 어려운데 또 그렇게 제시하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혼자 들어가서 다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경력을 뻥튀기를 시켜요.
아니 프리랜서는 누가 봐 생각해도 저 프리랜서입니다 라고 하면 전문가예요. IT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또 프리랜서 하는 게 뭐가 있지? 하여간 그 무슨 학원 강사라고 해. 예를 들어 학원 강사 해볼게요. 학원 강사인데 학원 갓 나왔어요. 이 사람이 프리랜서로 학원에서 강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프로그래머 뭐 학원 나와서 프로그래머가 되는데 이걸 프리랜서로 할 수 있다? 없어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가르쳐 줄 의무가 없어요. 프리랜서한테. 프리랜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일러스트레이터? 아니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도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학원 나와서 아카데미 수준으로 그림 그릴 거예요. 실제 실무인데 전문가처럼 그려야죠. 많은 경험을 갖고 이런 회사는 이런 분위기의 그림을 그려야겠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따야지. 이렇게 이 회사에서 좀 딱 이미지가 좀 컨셉이 딱딱하고 차가운 회사니까 좀 이미지가 좀 선을 각지게 따야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일러스트레이터도 배웠거든요. 프리랜서가 많아요. 왜냐면 회사 소속 들어가면 급여가 싸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 하는 사람은 뭐 책 편집, 출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죠. 그런 것까지. 저도 저거 그림 좀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를 제가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또 최근에 미술학원, 지금 현재 미술학원 다니고 있고요. 저 막 그림 그리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주변에 프리랜서로 시작하신 분도 계시기 해요. 자기가 아니라 회사에서 필요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카페에서 스프링 강의를 했었어요.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1년 했나? 했는데 그 중에 오시던 분 중에 한 분이 프리랜서로 왔었거든요.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끌어주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경력은 꽤 되는데 실력이 안 된다라고 해서 제 강의를 다 들으신 분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수 있는 회사를 가라. 사수 밑에서 코칭을 받고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안정적인 기술을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프리랜서는 혼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스프링 스터디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라이브 그러세요. 스프링 강의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스프링을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올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지금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또 리액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리액트도 이걸 한번 올리면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리액트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올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끝까지 올려야 돼. 다른 것들이 밀리게 되니까. 아무튼 영상 많이 봐주세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질문이 바닥이 났습니다. 또 없나요? 지금 벌써 1시간 14분. 그러니까 제가 1시간 14분 한 거고 실제는 아마 1시간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영상은. 네. 아무튼 프리랜서로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좀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좋은 사수 밑에서, 사수 없는 회사 말고 사수가 있는 회사, 좋은 사수가 있는 회사에서 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술을, 노하우를 어깨너머로 배워서 좀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인간이 괜히 사회적, 그렇죠. 네, 여럿이서 해야지. 딱 들어갔는데 사장이 직접 업무 지시하고 혼자 개발하래. 신입사원인데 모르겠는데. 아마존 웹서비스? 지금 당장 내 데스크탑에다 설치하는 것도 지금 에러가 빡빡 나고 있는데 아마존 웹서비스에다 개발해서 올릴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막 삽질을 하는 거죠. 삽질을 할 거를 갖다가 사수 한 명만 있어도 그 사수의 노하우로 인해서 삽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한번 혼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야, 너 똑바로 안 해?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한마디가 얼마나 큰 진짜 지식이에요. 그죠? 리액트 가지야. 네. 요즘에 리액트 산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리액트를 하고 있고, 지금 리액트 한 다음에 앵귤러를 좀 영상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DI까지 했는데 앵귤러도 다 까먹었어요. 리눅스에 설치하느라 짐 빠졌는데
아, 저 경험 있으시구나. 프로그래밍 쪽은 기초의 기준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뭔가 정립이 안 된다고 해야 할까요? 프로그래밍의 기초는 자바의 정석, 제가 많이 자바 정석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책이 자바 정석이 있어서 자바 정석 얘기하는 건데, 자바 책은 자바 정석밖에 없거든요, 제가. 자바 정석, 그게 기초예요. 그게 고급이 아니라 기초예요, 그게. 그거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죠. 메모리 알면 정리돼요. 자바는 굳이 메모리까지 알 필요 없죠.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씌워놓는 메모리를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체계적으로 막, 이게 메모리 이게 올라갔으니까. 이게 메모리 알면 이게 기계어에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는 지금 장한성님께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하실 수 있나 모르겠는데,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렇게 메모리를 잘 아시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면은 재밌을 거예요. 딱 힙에 메모리가 쌓이면서 여기 갔다가 분기 왔다 하면 어떻게 되고 하면은 다른 데로 분기시켜 가지고 DLL 인젝션 시켜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목마에다가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만들 수가 있죠. 네. 아무튼 리눅스에 설치하는 건 구글링 열심히 하면 해결됩니다. 이제 구글링. 스프링으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강의 올리실 생각은 없나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뭘 얘기하시는 거죠? 인사관리, 가계부 이런 거요? 이게 안 간단하죠. 어떻게 간단해요, 이게. 한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책 뭐지? 코드로 배우는 스프링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게시판이잖아요, 게시판. 예, 요거 보셔서 응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스트링 빌더, 스트링 버퍼 등의 메모리를 알아야 왜 쓰는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전자공학 출신인데 제조업의 한계를 느껴서 뒤늦게 전자공학 저 전자공학 그렇구나. 전자공학이시면 그 아두이노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요? IoT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이런 거 제가 전자 이걸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전자책 회로 관련된 책 어딨냐? 회로 관련된 책을 샀거든요. 제가 직접 막 납땜까지 하고 막 해서 좀 IoT 좀 뭐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이거 그 공식을 그 기호 이런 거 읽을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또 빅데이터 하겠다고 저도 또 막 통계책 샀는데 접었어요. 그런 것도 뭐 저는 경력자인데요. 지금 올리시는 강의도 정말 좋고요. 중급자들을 위한 강의도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바 성능 튜닝이나 대용량 트래픽 시스템 처리 같은 거요. 제가 지금 현재는요, 지금 컨텐츠가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원래 이 영상을 시작한 게, 스프링 강의를 하면서 제 강의를 한 번에 강의를 할 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좀 올려달라 요청을 받고서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지금 그렇게 올려가지고 정말 잘 봤다고 이해됐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영상을 하나씩 올리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커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커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생이나 취중생들을 대상으로 일단 그분들을 대상으로 좀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자라고 해서 좀 독학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페나 이런 데 보시면 저기도 그렇지만 요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학원 가지 말고 독학하자. 빵형의 코드 궁금해. 뭐 코딩 스타디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카페에도. 자, 그래서 취업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 거예요. 취업 때문에.
좀 대학생들을 좀 위주로 좀 해보려고 제가.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좀 난이도 있게 가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간간히 저희 요번에 올렸던 게 뭐지? 크롤링 또 올렸거든요. 크롤링. 6월 달에는 크롤링 하나를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올릴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미지를 뉴스 사이트 가면은 만평 만화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컷 만화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지금은 그 실행 안 하고 있는데, 신문 사이트 딱 들어가서 그 만평 만화를 크롤링해서 그 만화를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요. 다운로드해서 제 사이트, 저만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저 혼자 오픈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저만 보려고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제 게시판에다가 파일 업로드를 다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게시판을 보면 신문사 만평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그 만평 게시판을 보면 그냥 각종 신문사들에 있는 만평 만화들 저는 제 게시판에서 다 봐요. 그리고 신문사마다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제목들 있죠. 제목들을 30건씩, 약 30건씩을 다 조회해 와요. 최신 뉴스만 각 신문사별로.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게시판 딱 들어가면은 딱 나오면 그 헤드라인만 보고서 눌러요. 제가 자주 가는 신문사 사이트만 크롤링. 그러니까 RSS 뭐 하듯이 그냥 제가 그렇게 수집을 크롤링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제 게시판에다가. 그래서 그걸 하는데, 요번에 지금까지 하는 거는 크롤링해서 하는 걸 하나 만들었고, 두 번째는 크롤링해서 로그인해서 크롤링하는 걸 만들었고, 요번에는 크롤링해서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하는 걸 만들 거예요. 맨 첫 번째 시간은 크롤링에 대한 그 접근 그 규칙 같은 거 제가 올렸었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 그거는 제가 정보보안 공부하다가 알게 돼가지고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요 정도 레벨로만 가끔씩 하지, 좀 트래픽 이런 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만간 또 시간 오래 될려나 모르겠는데 DB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당장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좋은 개발자가 되려면 하드웨어 쪽 기초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네, 하드웨어 쪽도 알아야 된다라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소프트웨어의 위기가 그거잖아요. 하드웨어는 계속 발전하는데 소프트웨어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위기 이렇게 나오는데, 하드웨어는 잘 몰라도 발전하고 있구나, 소프트웨어 공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초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실무하면서 하드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게임 개발을 할 것도 아닌가, C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외부를 할 건데 하드웨어를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거면 좀 알아야겠죠. 근데 보면 프로그래머 분들은 금세 배우시더라고요. 이거 프로그래머가 금방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건 쉬워요. 하나를 마스터를 하면 다, 예를 들어서 포문은 다 있거든요. 다 작성 방법만 다를 뿐이지. 저는 30년 전에 베이직으로 공부해가지고 베이직 포문 하나 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자바, C 다 쓰고 있어요. 방식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거든요. 비전공자는 알고리즘 연습을 좀 해서 프로그래밍식 사고방식에 좀 익숙해져야 하기는 해요. 개인 프로젝트로 웹게임 진행 중인데 역시 하고 싶은 것이라 재밌네요. 재밌는 거 하면은 실력 금방 늘죠. 개인 프로젝트 중에 기억나는, 혹시 자랑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저요? 없어요. 개인 프로젝트? 저 옛날에 20년 전에 비주얼 베이직 독학해서, 학교에서는 저는 코볼 포트란 배울 때였어요. 코볼 포트란 C 언어 배웠을 때였는데, 저는 이거 공부하기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베이직을 해서 그런지 베이직하고 C를 제가 원래 했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그래서 그거는 공부 안 해도 금방 보기만 해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는 좋은데, 그거 말고 저는 그거는 다시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게 새로 나와가지고 90년대 쪽, 90년도 그때쯤, 90년도 말쯤, 말전 중순, 그때쯤에 비주얼 베이직을 독학을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었어요. 가위바위보 게임. 그래서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그때 디지털 카메라 학과에다가 사달라 그래가지고 디지털 카메라 정말 비쌌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 사진 찍어가지고 얼굴은 우리 학생들 얼굴하고 그리고 몸은 그림 좀 그리는 그 동기한테 야 그림 좀 그려줘 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는 거. 주먹은 가위바위보 이거는 만화로 크게 그리고 몸도 다 만화도 좀 엽기적으로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소리 녹음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다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인터넷이 아니라 PC통신에 돌아다니는 음성을 썼죠. 그때 했던 게 레디 고 하는 그런 걸로 했어요. 가위바위보라는 음성을 못 구해가지고 녹음할 줄도 몰랐고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고 그랬던 게 기억이 있어요. 개인 프로젝트에서 가위바위보 했던 거 게임 만들어 가지고 졸업작품 1학년 때 졸업작품을 냈다라는 거. 1학년 때 졸업작품. 그리고 혹시 아이언소스라고 웹 마케팅 플랫폼 회사를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아이언소스? 몰라요. 간단한 컨텐츠 추천 JWT 강의. 제가 사실 저 아는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자바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JWT가 스윙인가요 혹시? 제가 JWT가 뭔지 모르겠네. 저는 자바도 사실 공부한 적 없고 그냥 자바 프로젝트 하면서 익혀진 거예요. 그냥 구글링 하면서 따로. 나중에 딱 봤더니 이제는 자바 구글링 하면서 블로그 읽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공부가 된 거죠. 그 10년 넘게 계속 검색하다 보니까. 이미 C언어랑 이런 거 원래 저는 C언어가 원래 주였거든요. 원래가. 언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절 감성. PC통신 특유의 감성 좋아요. 저는 참고로 PC통신 운영도 해봤어요. 집에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전화를 거는 거죠. 맥북 이클립스 자바 개발 환경 충분하죠? 에? 아직 액티브엑스 쓰는 회사가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죠. 네. 세션은 서버에 로그인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고 JWT는 그것을 클라이언트에 맡기는 것이에요. 저 JWT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저 처음 보는 거네. 사설 BBS, 네. 사설 BBS 운영했습니다. 그때 안시코드 엄청 짰죠.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고1 때 운영했었어요. 고1 때. PC통신 14400 BPS 뭐 이럴 때. 네. 그때 PC통신 운영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왜 한 거냐면 고등학교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그때 막 PC통신 나우누리 하이텔 이런데 접속하면 저렴도 많이 나오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컴퓨터 켜놓으면 사람들이 제 컴퓨터에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는 거죠. 제 거 하나 받아가려 그러면 업로드 하나 올리면 제 거 프로그램 뭐 3-4개를 다운로드 하는 거죠. 뭐 그런 것 때문에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는 애플 컴퓨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애플의 그 운영 방침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아이폰도 써볼 생각도 없어요. 저는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윈도우 써요. 윈도우 프로그램 많잖아요. 윈도우 프로그램 뭐 에디터도 뭐 울트라 에디터 쓰면 다 되는 거고 요즘 아톰으로 뭐 프론트엔드 뭐 아톰 브라켓 이것도 뭐 맥에서도 되지만 다 되잖아요. 제가 그 스프링 강의할 때 맥 쓰시는 분들 오셨을 때 참 대응하기 힘들었어요. 전 맥을 모르기 때문에 권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권한을 못 줘가지고 파일 업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맥북이 오라클 이게 사용하기 힘들어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 되는 것 같던데. VS 코드가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VS 코드 설치를 했다가 그냥 내렸어요. 저는 그냥 VS 그냥 써보지 않았어요. 설치만 하고서 써보지 않았어요. 좀 무거워 보이고 써보지 않았어요. 그냥 왜 그랬냐면 저는 아톰하고 브라켓하고 VS 코드를 설치를 했는데 아톰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브라켓 설치를 했더니 브라켓은 좀 화려하더라고요. 브라켓 쓰려다가 아톰이 좀 간결하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톰 쓰고 있는데 VS 코드는 아직 써본 적이 없네요. 근데 VS 코드를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아톰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영상을 제가 앵귤러를 브라켓으로 찍고 있나? 아톰으로 찍고 있나? 브라켓으로 찍고 있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둘 다 써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저 리액트는 아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없나요? 네, 오늘 아까 요거에 대해서 협업 툴이나 이런 개발 방법론적인 거, 실제 작성되는 문서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했고요. 여기서 이제는 작성되는 문서를 가지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좀 공유 좀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 뭐 이름이라든가 개인정보 다 빼고 죄다 빼고 그냥 내용만 제가 보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한 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언젠가 다 모이면은 제가 소프트웨어 공학,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잘 섞어 가지고 이런 그 산출 문서, 포트폴리오 산출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쁘게. 그래서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학원 다니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 혹은 취업 준비 중인 사람들을 하고 모아가지고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 산출물 때문에 프로젝트 실제 구현하는 거는 간단한 걸 하고 산출물 때문에 좀 한번 해볼까. 제가 그걸 좀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아톰이랑 VS 코드 모두 일렉트론 기반이라 무게는 비슷해요. 아, 그래요? 리액트는 VS 코드가 레퍼런스가 더 많아요. 그렇구나. 근데 일단은 또 적응해야 되는데 이거 에디터를 너무 많아가지고 적응하기가 좀, 아톰 적응할 만 하니까 또 VS 코드 정말 많이 쓴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는 일단은 아톰으로 좀 적응한 다음에 VS 코드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저는 지금 약 1시간 반 정도를 지금 영상을 진행을 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요거 또 편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은 내일 해야겠어요. 편집하게 되면 이거 밤 새야 되더라고요. 지난번 것도 밤 샜거든요. 네. 크롬.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라이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